네, 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돋보기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건강하게 잘 생명을 유지를 하려면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얼마 전에 이제 2014 국민 건강 통계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거기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이제 우리가 질병이 없는 건강을 유지하는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고 사실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 통계에서 발표한 그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에 포함이 되는 요인으로는 이제 금주, 금연,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이런 항목들에 해당되는 생활을 아주 잘 실천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제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각종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는 비만이라던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이런 질병의 유병률이 거의 2배 정도 높았고요. 예. 만약에 이제 이렇게 건강 생활을 실천하지 않는데 비만까지 같이 겹쳐 있다. 그렇게 되면은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병이 약 3배 정도 높았고요. 이상 지질혈증은 한 1.4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사실 건강 생활을 잘 실천하는 것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잘 관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조사에서 이 4가지를 다 실천을 잘 하는 사람이 이제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봤는데 그 비율은 불과 17.7%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를 해본다면 건강하게 오래 잘 살려면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라고 할 수 있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운동 안 하고 영양 불균형 문제가 네, 누적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비만 아니겠습니까? 네. 조사에 따르면 뭐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비만이다 이런 네. 충격적인 조사 네, 결과가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비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30% 이상이 비만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요. 예. 그럼 비만한 사람들 중에 체중 조절 시도를 해봤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만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3분의 1 이상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비만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체중 조절을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되게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비만에서 이제 탈피해서 체중 조절을 하려면 우리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요. 예. 이제 그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체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욕을 부려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체중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운동도 엄청 많이 하고 음식도 많이 줄여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져서 이제 이걸 해야겠다라는 엄두가 잘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비만 같은 경우는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예. 그게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요 생활 바탕에서 생활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부려서 내가 뭐 하루에 3시간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보다는 아무래도 일상생활의 바탕을 두고 이걸 평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조금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자기의 시간표, 생활 시간표를 짜보시고요. 그리고 먹는 것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식단을 누가 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밖에서 먹는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라는 것을 영양 지식을 일단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식사 일기를 써보고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좀 고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차근차근씩 해나가고 또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영양소 섭취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칼슘 섭취에 소홀하거나 부족한 것이 많다고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칼슘은 사실 뼈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그 영양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사에서 발표한 성인의 칼슘 섭취량을 보면 성인 중에 칼슘 섭취가 필요량보다 부족한 경우가 거의 70% 이상이었습니다. 대개 남자보다는 이제 여성에게서 칼슘 섭취가 부족한 비율이 더 높았는데요. 이제 성별로 이제 여성에게서 칼슘 섭취가 부족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칼슘 부족은 사실 뼈 건강과 관련이 있고 예. 골다공증이나 이런 거랑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을 겪으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제 그런 여자분들이
훨씬 더 적은 칼슘량을 섭취를 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뭐 유제품이라던가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해조류, 채소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른뿐만이 아니라 조사를 해보면 성장기 어린이들, 그러니까 소아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칼슘 섭취량은 그 충분한 양보다 적게 섭취한 아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게끔 칼슘 많은 음식을 잘 먹게끔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다는 얘기 못지않게 나오는 얘기가 짠 음식, 네, 나트륨 네.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네. 나오는데 도대체 이거 얼마나 먹고 있는 겁니까? 네, 되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에 이 정도 섭취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양이 있는데요. 그 양이 2000mg입니다. 예. 2g인데 그 소금으로 따지면 5g에 해당이 되고요.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 한 숟가락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대개는 거의 평균 섭취량이 한 3890mg, 거의 4g에 이제 달하는데 거의 2배 정도 되죠. 그러네요. 이게 평균치입니다. 근데 그나마 이 섭취량이 예전에 2005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한 5200mg 정도 됐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준치가 되는 2g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훨씬 더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그 기준치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거의 80% 이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균치 자체가 기준치의 상한선보다 더 높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을 먹고 있다는 그런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교정을 하게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나트륨을 적절히 섭취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사실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네, 잘 네. 모르는데 네. 아무래도 특성상 한국의 특성상 음식이 좀 짠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네, 섭취해서 네. 문제가 아닐까 드는 생각인데 나트륨 섭취를 일단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하신 국물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 그 국물 안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생활 습관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절인 음식 같은 거 좀 많이 줄여서 드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나트륨을 줄여야 된다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나트륨의 역할을 몸에 나트륨이 들어가서 이제 혈압을 높인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상쇄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칼륨입니다. 그 칼륨 섭취를 조금 늘려야 된다는 건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나트륨도 줄이지만 칼륨이 많은 채소라던가 과일 섭취를 충분히 하셔서 이제 그 나트륨은 줄이고 칼륨은 적절하게 섭취를 하시는 게 뭐 혈압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자는 네. 시간보다 길다. 이게 도대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네, 네. 이처럼 활동하는 시간이 줄면 네. 건강에 안 좋지 않겠습니까? 네, 대개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앉아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평균 한 7시간 반 정도라고 어휴. 통계가 나왔고요. 예. 자는 시간은 그것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앉아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 많은 건강상의 이득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운동이라 그러면 대개는 정해진 운동들 뭐 탁구를 친다던가 수영을 한다던가 이런 걸 생각을 하시기가 쉽죠. 근데 그런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활동량을 늘리는 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던가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던가 이제 집안일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상생활의 활동량을 늘리는 게 좋고 주로 앉아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활동 시간이 많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런 비활동 시간이 길다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는 잘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비활동 시간을 줄여주는 게 가장 좋은데 비활동 시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앉아서 주로 하는 것들. 컴퓨터하고 TV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해외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2시간 이상 아이들이 컴퓨터와 TV를 사용하게 되면 소아비만의 위험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능하면은 주로 앉아서 TV나 컴퓨터를 본다던가 앉아서 간식을 드신다던가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는 게 좋고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고정식 자전거, 헬스 자전거를 예. 탄다던가 아니면 짐볼 같은 데 앉아서 아이들이 TV를 보게 한다거나 이러면 비활동 시간을 오히려 TV를 보면서 활동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해서 가져야 할 올바른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금주 금연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하는 걸 좀 피하시고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춥잖아요. 추우니까 막 움츠려 있게 되는데 움직임도 최대한 많이 하시고 실내에서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